66. 논증과 주요 주장. 논증에서 주요 주장은 무엇인가? 해법이다. 대안이다. 주요 주장은 문제의 해법과 대안이어야만 한다. 주요 주장은 논증을 통해 뒷받침하고자 하는 핵심이자 논증을 시작하게 했던 이유가 되는 문제의 해법이다. 하지만 그 어떤 주장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실 무엇이 어떠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시에 내 주장에 관한 논증에 귀 기울일 시간을 투자하라고 독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은 독자가 동의해주기를 바라는 진술인 동시에 독자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어야 한다. 주요 주장, 해법은 독자의 동의만이 아니라 관심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67. 최대한 빨리 복수의 잠정해법을 만들자. 자, 주요 주장은 해법이라고 했는데 망설이지 마라. 빨리. 하지만 복수의 잠정 해법들을 만들라. 미루지 말고 가능한 빨리 문제에 대한 잠정해법을 몇 개 만들어라. 그런데 이렇게 만든 해법들은 잠정적일 뿐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해법에 의심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새롭게 등장하는 근거에 비추어 하나씩 검증해 나가야 한다. 기존의 생각이나 믿음에 굴복하고자 하는 습성을 거부하라. 자꾸만 단순한 결론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을 떨쳐내라. 하나의 해법에 목매면 안 된다. 끝없이 의문을 품고 인내하며 추론하라. 특히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끝없이 토론하라. 그래야 복수의 잠정해법을 만들 수 있다. 빠르게 하지만 복수의 잠정적 해법을 만들어내자. 68. 판단의 보류가 좋은 논증을 만든다. 서둘러 판단하지 마라. 논증을 잘하기 위해선 판단을 보류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 떠오른 해법 그 하나에 집착해선 안 된다. 판단을 보류하는 것은 논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자질인데 하나만을 정답이라 생각하지 말고 앞서 말한 대로 복수의 해법과 가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 전문가들은 절대 모든 요소들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문제를 빠르게 가늠해보고 처음에 확보한 데이터와 그럴듯한 해법을 몇 가지 출연해 시험 삼아 적용해본다. 그러한 잠정적인 해법, 즉 작업 가설들을 길잡이 삼아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고 그렇게 모은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설을 하나씩 검토해보고 적절한 것이 있으면 근거로서 활용해 해법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처음부터 가설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근거를 찾아야 할지 또 그렇게 찾은 근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단 가설은 단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가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수의 작업 가설을 떠올려 본 다음에 근거들을 찾고 파보는 것이다. 반대로 문제 해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서둘러 해법을 결정하고 나서 오로지 그 해법을 뒷받침하는 데에만 매달린다. 해법을 연구를 진행하는 길잡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마무리 짓는 결론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러면 주장의 타당성 이전에 진부하고 식상한 주장만이 나온다. 전혀 관심을 붙들어 두지 못하고 메시지로 진화하지 못하는 주장만을 하기 쉽다는 것이다. 69. 주요 주장이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다. 주요 주장은 관심을 끌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소중하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보다 관심이 없다라는 반응을 훨씬 무서워해야 한다. 어떤 주장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증을 읽지 않을 것이다.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게 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선 이하의 5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다. 좋은 주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주장이다. 1.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장인가? 2. 잘못으로 판명될 수 있는 주장인가? 3. 시민적 겸손을 담았는가? 4. 현실성 있는 주장인가? 5. 개념적 요소들이 나열되어 있는가?
좋은 주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질문들 반드시 외우도록 한다. 70.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하라. 뻔한 주장은 하지 마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참신해 보이고 새로워 보이기 위해선 조금이나마 어그로라도 끌 수 있어야 한다. 재미있는 걸, 이걸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말이다. 주장은 독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뻔한 사실이어서는 안 된다. 어떤 주장이든 독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만 관심을 갖고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미 모두 동의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주장에 대해 독자들에게 시간을 들여 읽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 뻔한 주장에 교육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웃어서는 안 된다. 개구리가 사라지는 현상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를 요약하겠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주장들을 보고 과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교육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겠다. 외모를 보고 웃는 행동을 고치겠다고 할 독자들이 있을까? 71. 주요 주장의 논쟁성은 이렇게 판단하라. 뒤집어라. 뒤집어봐도 그럴듯해 보이면 좋다. 거꾸로 뒤집어서 그럴듯해 보일수록 좋은 주장이다. 철저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하라고 했는데 논쟁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해 관심을 붙들어 두거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그 주장을 거꾸로 뒤집어 보는 것이다. 긍정적인 주장은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주장은 긍정적으로 뒤집어 본다. 또 여전히 그럴듯해 보인다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중요한 주장이다. 1. 교육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2.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웃어야 한다. 3. 개구리가 사라진 현상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를 요약하지 않겠다.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를 논증할 수 없다. 3번 문장은 애초에 주장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거꾸로 뒤집은 반대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면 원래 주장을 반박하는 사람도 없다는 뜻이고, 이 세 진술 모두 시간을 들여 논증할 만큼 가치가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없다. 누구도 이들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인데 독자의 관심을 붙들어 둘 수 없다. 자, 논쟁의 여지가 강한 주장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싶다면 거꾸로 뒤집어보자. 72. 잘못으로 판명될 수 있는 주장인지 살펴라. 입증 컨펌드와 반증 디스컨펌드에 문제가 있다. 주장을 왜 하는가? 논증을 왜 하는가? 독자들이 자신의 주장에 반박할 수 없도록 자신의 의견을 입증하기 위해 주장을 펼치는 것이고, 그것이 논증의 목적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누구든 주장의 옳고 그름을 입증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을 때에만 논증에서 주장이란 것이 원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유령이 존재한다. 반증 가능한가?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 입증이고 반증이고 자시고가 있는가? 그러한 주장들은 상대방이 대화에 끼어들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논증에 독자는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뭐 끼어들 여지가 있어야지. 독자가 반박할 수 없도록 자신의 의견을 입증하는 것을 최선의 논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다. 논증의 주장으로서 결격인 것이다. 독자가 끼어들 수 있어야 한다. 끼어들 수 있게 열려 있어야 하고, 고로 열려 있어야 생산적인 논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주요 주장을 할 때 잘못으로 판명될 여지가 있는 주장이면 좋다. 73. 시민적 겸손을 담은 주장이어야 한다. 주요 주장에 시민적 겸손을 담을수록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사의 사용을 조심하고 살펴야 한다. 독자는 시민적 겸손이 담긴 주장을 좋아한다. 초고를 완성하고 나서 문장을 하나씩 되짚어보면서 주요 주장과 주요 하위 주장에 지나친 확신이 들어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언제나 누구에게다 틀림없이와 같은 어휘가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라. 주장의 범위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문장이 있는 살펴보라. 주로 부사들이 과장과 강한 확신의 느낌을 들게 하는데, 그런 극단적 냄새가 나는 어휘들, 특히 부사들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바꿀 수 있어야 한다. 1. 가능성과 관련된 부사. 세상 일은 장담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절대로, 틀림없이를 아마도, 대개, 대부분, 일반적으로.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는 경우가 많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로 고치자. 2. 빈도부사. 빈도의 문제다. 항상 일어나는 사례 역시 보기 힘들다. 항상, 언제나, 매번, 예외 없이 일대개. 보통 대부분 거의로 바꾸자. 3. 범위와 관련된 부사. 범위의 문제다. 사람 일에 100%는 없다. 모든, 을 많은 대부분 거의 대다수로 아무도, 누구도, 를 별로, 거의, 이렇게 바꾸도록 하자. 꼭 기억하자. 시민적 겸손을 담아야 한다. 지나친 확신의 냄새가 나게 하는 부사들을 요주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74. 현실성 있는 주장이어야 한다. 주요 주장에 현실성이 있어야 독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따라갈 것이다. 비현실적이면 관심을 놓는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장인가는 독자들이 의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잘못으로 판명될 수 있는 주장인가? 는 독자들이 원칙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주장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말하는 현실성 있는 문제인가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확률이 얼마나 높냐의 문제이다.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면 읽기를 포기한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다. 주장의 현실성 여부는 이하의 질문들로 판단한다. 1. 실행할 수 있는 해법인가? 의지의 문제, 예산의 문제, 시간의 문제를 따져봐야 하는데, 좋은 해법이라도 의지 자체가 없고 예산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 현실적일 수 없다. 2. 윤리적인 해법인가? 비윤리, 반윤리적이면 아무리 시간과 노력, 예산이 적게 들어도 할 수 없다. 3. 세심한 해법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보다 더 나쁜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 것인가? 잘못된 해법은 문제를 악화시키고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킨다. 주요 주장은 철저히 현실적이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세 가지 질문으로 주요 주장의 현실성을 따져보자. 75. 주장의 개념적 요소들을 담아야 한다. 주장의 개념들, 개념과 관련된 단어들이 담겨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요 주장을 쓸 때 1주장의 개념적 요소가 담겨 있는가? 2주장에 담겨 있는 개념적 요소가 풍부한가? 를 물어야 한다. 이건 동양인들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주요 주장에 제법 무게 있는 명사들을 박아야 한다는 거다. 예를 들어보자면 예문을 보자면 이하와 같다. 남북전쟁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반목은 오늘날 남부와 북부의 정치적 담론에 여전히 역사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권력과 연방 권력의 범위 설정, 자유로운 개인에게 미치는 정부 권력의 적절한 수준에 대한 인식이 서로 대립하는 정치 이론 속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해당 문장에 9개의 개념들이 있다. 1. 이데올로기, 사회적 반목, 2. 정치적 담론, 3. 역사적인 영향력, 4. 민주주의 권력, 5. 연방 권력, 6. 범위 설정, 7. 자유로운 개인, 8. 정부 권력의 적절한 수준, 9. 정치 이론. 이렇게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너무 많으면 추리면 된다. 향후 정리를 할 망정 개념적 요소는 적지 않게 담아야 한다. 76. 주장의 개념적 요소를 담아야 하는 이유. 주요 주장의 개념적 요소를 풍부히 담으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거 하니? 1주장의 개념을 풍부하게 담으면 독자들은 이 주장이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지 또는 무엇을 믿으라고 요구하는지 쉽게 알아본다. 개념적 요소가 없다면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것인지, 뭘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알기 힘들 수밖에 없다. 이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본론 전개가 수월해지고 일관성을 갖출 수 있으며 추론선을 만드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자 주장에서 나열한 개념들은 앞으로 논증을 펼쳐나갈 정교한 설계도 역할을 한다. 그리고 주장에서 나열한 개념들이 본론에서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독자들은 논증에 일관성이 있다는 점은 인식할 확률이 크다. 추론선이 생기는 것인데 논증 안에 뚜렷한 길이 보인다 생각할 것이다. 자, 어떻게든 논증에서는 주요 주장의 개념적 요소가 풍부히 담겨야 한다. 77. 주장의 개념적 요소 이렇게 담아라. 최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라. 그래야 개념적 요소를 담기 쉬워진다. 진술할 때 구체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어휘들을 따로 목록으로 작성한 다음 명사와 서술어를 집중적으로 따져본다.
서술어를 명사로 명사를 또 서술어로 바꿔도 보고 명사와 서술어를 다른 말로도 바꿔도 보고 쪼개도 본다. 예를 들어보자. 오늘날에도 남북전쟁의 여파는 여전히 느껴진다. 이 문장에서 나온 여파라는 말을 1. 정치적 대립, 2. 지역적 편견, 3. 경제적 격차, 4. 이데올로기적 차이라는 단어들로 쪼개보자. 이데올로기적 차이라는 말에서 차이라는 말을 대체할 더 좋은 말은 없을까? 질문해보면서 반목, 분열, 불일치 등 이란 단어, 개념들을 떠올려본다. 이렇게 주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휘를 목록으로 만들고 나면 이제 연관된 어휘를 찾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려고 노력하고 단어들을 쪼개보려고 하면 개념적 요소를 풍부히 담아낼 수 있다.